자, 자료 준비되신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참, 1분이 단축 안 돼요, 그죠? 지난 시간에 거기 전에 앉으셨던 자리에 앉으셔야죠? 이분이신 것 같아요. 예.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옥천군 동이면 적하기 299번지 홍재욱 씨하고 윤교웅 씨가 법률 제 3562 호에 의해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되기를 하고 아드님이 다시 홍종희 씨가 법률 제 4502 호에 의해서 그 법률 제 352 호는 1982년 4월 3일부터 1984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던 특별조치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했다가 다시 아드님인 4502호는 그 부분은 1993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던 그 법률에 의해서 다시 소유권 이전되기를 했다가 옥천 향수신협에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고 경매가 나온 걸 대전 사시는 분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현장을 갔더니 거기 일제시대 때부터 대대로 점유하던 분이 이거는 우리 시아버지 때부터 남편을 거쳐 내가 계속 몇십 년을 점유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소유권하고 충돌이 됐었던 거고, 결국은 인도가 불가능한 이유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2대에 거쳐서 이전됐던 등기가 원인 무효였었다. 특별조치법 때 보증인이 서류를 위조를 해서 허위 보증서에 의해서 소유권이 됐기 때문에 그 소유권에 대한 방해 예방이나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서 패소한 상황이었어요. 그 일대에 토지들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번에 그 경매 사건은 299번지였는데 그거와 연결해서 제가 바로 옆에 붙어있는 300번지 그 토지입니다. 예. 기판령. 어떤 토지 인도 청구권이요. 그게 기판령이라고 하는 게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법률을 할 수가 없다. 예. 그 부분은 소송물이 중요하거든요. 소송물은 일단 원고가 소로서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이걸 소송물이 하거든요. 소송의 객체, 흔히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그러죠. 그럼 거기 원고는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소유자죠. 소유자인데 제3자가 점유하고 있으니까 내가 소유자니까 이 물건 넘겨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미 20여 년 전에 그 전 소유자가 경매당한 소유자가 그분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가 패소한 판결이 있어요. 같이 토지 인도 청구권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 소송물은.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만약에 20여 년 전에 전 소유자가 소유권을 근거로 해서 원래 소유권은 나한테 있으니 이전 등기해달라 이런 청구를 했다라고 하면 소송물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에요. 거기에서 패소를 했으면 그 다음 사람도 승계인이기 때문에 이전 청구권이 인정이 안 돼요. 근데 여기서는 소유권 다툼이 아니었고 소유권에 의해서 토지를 넘겨달라는 인도 청구권이 소송물이었었는데 소유권 이전하는 건 문제가 없었어요. 낙찰자로. 근데 이분이
인도 청구를 했더니 20여 년 전에 이미 전 소유자도 똑같은 방법으로 소유권 취득한 뒤에 나한테 인도 청구를 했다가 당신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다. 허위 보증서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고 소유권에 대한 방해, 해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서 패소했거든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은 승계인에게도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그게 기판력이거든요. 그래서 민사소송법 조문을 보시면 216조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이고요. 218조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인데 객관적 범위는 그 대상 중에서 어떤 주문에 포함된 부분이 있거든요. 어디까지 그 판결의 효력이 미치느냐 이 부분이 객관적 효력이고 그건 누가 정의를 하고 누가 소유권 취득해도 똑같은 부분이니까 객관성이죠. 그걸 객관적 범위라고 주관적 범위는 해당 그 주문에 판결을 받은 그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의무를 승계한 사람에게도 주관적으로 미치는 건데 그건 상속인뿐 아니라 일반 상속인뿐 아니라 특별 승계인인 매수인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제가 동의하는 것은 20년 전에 그 예. 판결을 받은 것이 여기에도 미칩니다. 인도 청구.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는데 저도 이걸 제가 직접 상담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낙찰 받으시고 낙찰 받으신 분이 이 의뢰 받으신 분이 매수인청 대리하시는 분이세요. 그분한테 의뢰를 받아서 매수인청 대리하신 뒤에 낙찰 받고 잔금 납부하고 그 낙찰자가 현장을 가셨더니 판결문을 보여주신 거죠. 그분이 그 판결문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런 흔적들이 여기 등기에는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 예고 등기라도 소유권과 관련된 다툼이나 이렇게 해서 예고 등기라도 있으면 그 판결 번호가 있기 때문에 판결문을 입수할 수 있는데 여기 전혀 그런 흔적이 없었어요. 그런 이런 부분들은 아무 말씀 없는 거죠. 당사자한테.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간편했잖아요. 등기가 딱 2페이지. 아까 딱 2페이지였죠. 예. 근데 그 내막은 아무도 몰라요. 당사자. 분쟁이 시작돼 봐야 하는데 그게 등기에 나타나지도 않고 경매가 진행이 돼도 알 수 없는 권리고 근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일들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권리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 권리분석 책에 서문격으로 첫 페이지에 권리분석의 정신, 권리분석을 하실 때 마음가짐, 이념이라 해서 근시안이라고 앞글자 하나씩 변형을 시켜드린 게 가까이 보시고 자세히 보시고 보기까지 그리고 신중히 보시고 성실히 보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쉽게 보셔서 일단은 소유권은 넘어갈 수가 있는데 예. 그 저기 뭐야 점유한 사람한테 인도 청구권이 없습니다. 이게 예. 근데 그분도 자기가 점유권은 있지만 점유권이 그렇잖아요. 민법 192조가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이라고 해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이 항에서는 그리고 점유권이 있어야 그때부터 점유자라고 하죠. 이 항은 그렇게 시작을 해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그리고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점유자라고 체계적으로 이어지면서 이 항에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 물권 시작인 점유권이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211조 소유권, 279조 지상권 이런 데는요, 제목이 소유권의 내용, 지상권의 내용, 지역권의 내용 이렇게 들어갑니다. 점유권은 그 근거가 일반적인 소유권이나 지상권 취득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192조에는 불법으로 취득한 점유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법한 점유도 점유권은 인정을 한다고 공부하셨고 그걸 뒷받침하는 게 점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걸 소위 본권이라면서
내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정의하고 있다. 소유권이 근거가 된다. 아니면 소유자는 아니지만 소유권을 제한받은 제한권자로서 지상권자로서 정의하는 거다. 지역권자로서 정의하는 거다. 이게 본권 문제지요. 그러니까 이 물건은 그 소유권이 그러니까 이제 경매에서 그거를 이제 어쨌든 취하를 예. 했기 때문에 그 경매 당한 그 사람 소유권으로 계속 남아있는 남아는 있는데 그게 불법이에요. 그건 소유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소유권인데 그분도 어차피 자기 소유권은 부정이 됐어요. 소송 중에. 근데 내가 알아서 양심적으로 아유, 소유권 말소해 드려야 되겠네. 근데 안 한다 이게. 안 하지요. 할 이유가 없죠. 또 상대인 정유자는 박영 씨는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 소유권 말소해라 이런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죠. 정유권만 주장할 수 있죠. 그건 대리는 안 되나? 대위로 가능하죠. 이게 지금 대위로 한 거예요. 300번지가. 그래서 그거 비교를 해드리려고 이거를 지난 시간에 또 이어서 자료를 준비해 드렸는데 1페이지에 보시면 지난번에 보셨던 299번지보다 면적이 넓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위성으로 보시고 2페이지에 보시면 지적도 있지요. 예, 그 아래 우측 하단에 299번지 있죠? 기억자를 대칭으로 한 것처럼 꺾여 있어요. 지난 시간에 그게 경매 사건이 있었던 거고 지금 바로 옆에 있는 300번인데 3페이지 보시면 그 당시는 옥천군 이남이 소면 적합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게 지적 원도입니다. 3페이지가 인터넷으로 컴퓨터에서 보신 분들은 확대가 가능하신데 이게 출력을 하니까 돋보기를 침공을 해서 잘 안 보이지만 우측 상단에 글상자 세로로 된 그 부분이 옥천군 동이 옥천군 이남이 소면 적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격은 좀 안 맞지만 세로로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게 옛날 주소예요. 근데 좌측에 글상자가 도면 밖으로 3개가 있습니다. 상단에는 대정이라고 보이죠? 그리고 중간에는 조사 같은데요? 맞지요? 예, 조사 완성. 예. 그리고 아래가 대정 2년 9월 11일 측량돼 있어요. 대정 2년이면 1912년이 대정 1년이니까 1913년 그럼 110년 전 되죠. 110년 전에 완성된 이 도면이 지적 원도가 지금과 똑같잖아요. 모양도 번지도 정확하고 지적 원도 들어가셔서 지적도를 보시면 지금 현재 지적도하고 거의 일치하는데 거기 보시면요 300번지라고 돼 있고 두 줄로 세로로 돼 있어요. 우측부터 좌측으로 보시면 좌측에 송자, 효자, 명자입니다. 이분이 처음에 사정받아 계신 분이에요. 일제히 관장님. 나중에 컴퓨터로 혹시 확대해서 보세요. 송자, 효자, 명자거든요. 세로로. 혹시 어렴풋이라도 모양 비슷하지요? 송, 효, 명. 한자로 돼 있거든요. 예? 어디요? 원도. 이거 보여. 예. 지적 원도에 여기 보면 왜 말고요? 보면 안쪽에 상단에 지적도 있죠? 그 안에 글자가 두 줄이 있어요. 세로로. 우측은 집원을 세로로 한 거고 좌측이 송효명이에요. 전부 이거 확대해서 보시면
그 299번지는 전흠순 씨라고 지난번에 확인하셨고, 네. 그 당시에 최초에 사장 받으신 분들 이름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영욱 대표님, 혹시 이런 상황이면 여기까지 들어가셔야 돼요. 아카이브에 들어가셔서 그래야 뿌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단절됐으면 그게 만약에 일본 사람 건데 거래를 했다. 1945년 8월 9일 이후에 거래를 해서 지금까지 왔다라고 하면 그거는 군정재산이었다가 귀속재산 된 거니까 국가 거예요. 근데 국가 거에서 아직 다 못 찾아간 게 많아서 만에 하나 그게 무효가 된다면 단 1,000만 원이래야 돼요. 그 1,000만 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버릴 수도 없고 3억에 팔아달래요. 1,0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샀는데 주고 지금 산 3억에 거예요. 팔아달라고. 그럼 이거 매물을 더더구나 제기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가 보셔야 돼요. 이 이전 폐쇄 등기가 아까 전인데 전이라고 돼 있어서 아 예전 등기 1번 한 건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건 타자식이고 그 1번이 전 1번이 지금 전 2번하고 지금 이게 일치하니까 전 1번에 보시면 전 6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카드식으로 된 등기 첫 시간에 해드렸죠. 세로로 우측부터 좌측으로 써내려가는 거. 거기에 소화 몇 년 뭐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금서상 태랑 이런 이름 나오면 순수한 그건 일본 사람이니까. 그게 1945년 8월 8일까지 조선 사람 명의로 등기된 걸 넘겨오셨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전 사람들이 조선 사람이 아니라 상시개명을 한 조선 사람이 아니라 순수한 일본인이었거나 일본의 어떤 기관이었거나 정부였거나 단체였거나 하면 그건 군정재산이에요. 그게 법정물권 변동입니다. 1945년 8월 9일부터는 그걸 손대면 안 되는 걸 서류를 지난번에 울산 거 경매 사건 보셨잖아요. 100년 지난 뒤에 2억 3대 투자하셨다 잘못했잖아요. 그 전에는 이 1,000만 원짜리 78년 등기 3억에 매매해달라는 의뢰 받으셨나요? 아니요. 최근 등기 많이 보셨죠? 네, 이건 78년 등기도 이렇게 오래된 네, 등기도 처음이에요. 처음이시잖아요. 지금 아시는 만큼 보이셔요. 이걸 좀 접하시니까 이런 것까지 연결이 되시고 생각. 어느 순간 고수가 되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예전에 천안에서 한 5년 스터디 하신 분들 그분들이 제가 법무 연구 자료라고 제보를 해서 드렸어요. 그러면서 밑에는 부동산 법무 연구회라고 하고 그리고 그 전에 딱 8개월 정도 할 때는 가장 기초 과정이라 학습 자료라고 했었어요. 그래 1권 2권 만들어서 그때는 형설 반딧불 형자 문설자 그 고사가 있잖아요. 형설지구 거기에서 유래를 해서 예전에 정말 지금처럼 전기가 있을 때도 아니니까 그 불빛 밝히기 어려울 때 중국 고사에 있잖아요. 남조의 차윤과 손강이라는 분. 차윤이라는 분은 너무 가난해서 처음에 주머니를 만들어서 명주 주머니에 반딧불이를 모아서 저녁에 그 불빛으로 책을 읽었고 손강이라는 분은 겨울에 눈에 반사되는 저녁에 낮에는 읽을 수 있지만 밤에도 공부를 해야 되죠. 특히나 또 주경나도 할 때 그렇게 해서 눈설자 눈빛에 반사되는 그 빛으로 집 같은 밤이라도 한겨울에 그렇게 공부를 하셔서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이런 거 법무부 장관 정도 이런 정도 관직에까지 오르셨다는 입지전적인 거기서 나온 게 형설지공이잖아요. 그래서 형설이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드렸고 법무 연구 자료가 있던 이분들이 표지를 이렇게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그런 우리 무림 고수 과정 나름 자부심을 갖고 지금도 연락이 됐어요. 한 20여 년 되신 분들이 오늘은 좀 늦게 오시는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한 10여 년 넘게 2년 되신 분, 5년, 6년 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늦게 저를 만나셨지만 제가 단톡에 말씀드렸죠. 제가 먼저 떠나보낸 인연은 없다고. 어려워서 가서 물러나시면 몰라도 4페이지에 보시면 지적도 등본이 있습니다. 예전에 혹시 지적도 확인하신 분들 좀 다른 면을 보실 겁니다. 점으로 굴곡진된 전부 점으로 연결돼서 그 점을 연결했죠. 지적 제조사 완료한 도면을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 지적 제조사 완료되지 않은 것은 점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정확히 이게 축척에 의해서 삼각 스케일 있습니다. 그 건축하시는 분들이나 설계 하시는 분들 삼각 스케일 가지고 그 축척 확인을 하시면은 정확히 거리 측정도 되거든요. 웬만큼 이거 보시고도 거리까지 해놨기 때문에 면적 계산이 가능하세요. 물론 면적도 다른데 표기가 되겠지만 5페이지 보십니다. 토지 대장입니다. 근데 등기부는 폐쇄가 되면 여기 중간쯤에 음영으로 폐쇄 등기부라고 회색으로 돼 있는데 토지 대장은 아래 지금 현행 토지 대장 아래 부분 보시면요. 옥천군수 위에 폐쇄된 토지 대장에 의하여 작성한 열람정보입니다. 토지도 건축물 대장도 폐쇄 대장이 있습니다. 그 현행 대장 열람이 안 되시면 혹시 이게 존재하는 경우는 폐쇄 대장도 열람이 가능하시니까 인터넷으로. 그리고 여기서 안 되는 거는 폐쇄 대장 없다라고 단정하실 게 아니라 전산화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해당 지자체에 가시면 일제 강점기 때 작성을 한 그런 대장들 보실 수 있어요. 등기처럼. 그렇게까지 확인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3억짜리인데. 네. 예. 토지 표시 항목과 소유자 항목 두 군데가 있는데 소유자 항목에 보시면 2014년 5월 1일 소유권 이전이라고 되어 있고 주성화 씨가 소유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914년이면요. 대정 3년이거든요. 아까 대정 2년 1913년에 송효명 씨가 처음 사정받고 공적장부에 등장한 주성화 씨부터 나와요. 그래서 이 주성화 씨가 혹시 이 이전을 하는데 하자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분 후손들이 아니면 이전에 송효명 씨 후손들이 다시 이의제기를 해서 지적 원도와 그 당시 가지고 있던 대대 내려오던 공적장부들 6.25 때 국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건 소실되었지만 집에 보관하고 있는 문서들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나와서 여기 보세요. 1912년, 11년, 13년 명치 몇 년에 45년에 44년에 사정받은 토지 우리 증조국 겁니다. 그래서 승소하면 가져가요. 국가로 돼 있어요. 그런 일들도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고 여기서는 어쨌든 공적장부로 드러나는 거는 주성화 씨부터 나오는데 송효명 씨로부터 이전을 받았다라는 거고 그 아래 보시면 홍재옥 외 1인 돼 있죠. 보존 등기. 이분이 외 1인이 윤규홍 씨였었죠. 여기에서 바로 이 토지에서 골재 채취업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오랜 기간 누군가 간섭을 안 하니까 이 토지가 어떻게 된 거야 하라고 하니까 주인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일대 토지를 특별주치법 때 그 처음에 나온 게 분배농지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이고 61년도에 그리고 일반농지 64년 69년에 임야 소유권 이렇게 하다가 부동산이란 명칭을 사용을 한 건 78년 3월 2일 최초예요.
그래서 78년 3월 1일부터 81년 2월 28일까지 3년 동안 시행되던 게 3094호인데 그때 못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 법 자체 부칙을 개정을 하면서 좀 연장을 한 게 3562호예요. 그래서 여기 홍재욱 씨하고 윤기용 씨는 바로 82년 4월 3일에 연장을 하고 84년 말까지 했던 그 특조법에 의해서 했었고 서류를 위조해서, 그리고 아드님은 그 다음 두 번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이 4502호였지요. 그거는 93년 1월 1일부터 94년 말까지 시행되는 것. 근데 이 특별조치법이 다 요건이 있었어요. 최초에 시행되던 거 78년 3월 1일부터 개정을 해서 두세 번 시행되던 게 84년 말까지 시행되던 거는 거기 조건이 74년 12월 31일까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전 등기 제대로 못한 소유자들 구제해 준 거고, 또 두 번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은요 93년 1월 1일부터 94년 말까지 시행되던 거는 85년 12월 말까지 실제 매매 상속 이런 거 했는데 소유권 아직 등기 못한 소유자들 구제를 해줬고, 그리고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세 번째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 관련된 특별조치법이 그 요건이 95년 6월 30일까지, 그 전에 6월 30일 이전이니까 그날 포함해서 매매로 계약을 했는데 아직 등기 못한 분들, 그걸 구제해 준 법이 2006년, 그리고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 시행되던 169, 135 특별조치법 네 번째 버전이, 그게 부동산이라는 명칭으로 네 번째인데 10년, 15년 정도에 한 번씩. 그게 그 전께 7,500호가 95년 6월 30일이었기 때문에 이건 또 한 10년 정도 연장해 주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요건은 똑같아요. 95년 6월 30일까지 못하신 분들. 그래서 기회를 두 번 드렸어요. 95년 6월 30일 전에 못하신 분들. 그게 7,500하고 16913을 두 건입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보존 등기를 해갔었어요. 그리고 93년 10월 26일에 홍재욱 외 3인이라고 또 돼 있거든요. 그리고 소유자 말소라고 하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계속 윤규홍 외 1인으로 되어 있다가 홍재욱 씨 단독이었다가 홍재욱 외 1인으로 되었다가 7페이지 보시면 소유자 말소라고 하면서 다시 1914년 5월 1일에 받으셨던 100년 전에 110여 년 전에 받으셨던 원래 소유자 명의로 다시 돌아왔어요. 수지 대장상으로. 저 처음 보신 날, 지지난지 오늘 세 번째 보시는 분들 계시죠? 그때 까막눈이라고 하셨던 분들 스스로 정말 까막눈이신데 구전으로 들어서 집안 내역을 알고 계시는 예전 분들 참 총기가 좋았다고 그러죠. 어르신들 전부 암기를 해서 그 종갓집들 제사하며 집안행사 다 기억을 했어요. 그때는. 그런 분들은 글자는 몰라도 역사는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문서 들고 와서 상담하실 수도 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도 그렇고 지금 조사나 자기 이런 거 아직도 하고 있으니까. 그랬을 때 중개사무소도 방문하실 수도 있거든요. 아까처럼 일단 1,000만 원도 안 주고 샀는데 3억에 따로죠. 그런 거 하실 땐 여기까지 올라가셔야 온전한 건지. 지금 100년 뒤에 돌려놨잖아요. 원래 100년 전, 자, 송효명 씨가 사정받고 1년 뒤에 이전을 했는데 주성환 씨하고 다시 돌아갔어요.
이걸 등기만 보셔서 형제 유효자만 보셔서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이제 등기로 확인을 하십니다. 토지 대장 말고 2페이지. 이게 폐쇄 등기니까 이영옥 대표님 이런 거 찾으셔야 돼요. 이거 달라고 하세요. 표제부의 표시번호 2번 동의면 적할이 300 이냐 22401 한광일거니까 면적이 넓어요. 또 분할을 해서 다른데 이전을 해주고도 남은 면적이 2400평방미터입니다. 그 전에 보시면 접수번호 1번이 표시번호 1번에 접수 1984년 6월 5일 옥천 동이면 적할이 300번지 있지요. 갑부를 보시면 순위번호 1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돼 있어요. 아까 토지대장에 주성화씨 다음에 보존 등기했던 분들이에요. 홍재옥 씨하고 윤규홍 씨. 아래 보시면 법률제 3562호에 의한 이게 1982년 4월 3일부터 84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던 법이지요. 299번지는 지난 시간에 보셨던 299번지는 이렇게 3562호로 되어 있다가 홍종희 씨 명의로 다시 4502호로 이전이 됐었어요. 특별조치법으로. 근데 이 토지는 그렇게 이전이 된 게 아니고 윤규홍 씨가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윤정훈 씨 앞으로 이전이 되죠. 지분이 구예호 씨도 있습니다. 공유자 지분 되어 있죠. 10분의 3과 10분의 2. 10분의 3 가지신 분이 윤규홍 씨의 배우자. 1.5더 가져가는 거죠. 윤정훈 씨는 윤규홍 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홍재욱 씨는 원래 전 소유자에서 다시 두 분의 소유권이 공유 지분이 세 분으로 됐어요. 10분의 5를 원래 2분의 1씩 가졌던 거 지분 이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홍재욱 씨가 구예호 씨하고 윤정훈 씨 공유 지분을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을 한 게 아니라 홍재욱 씨 변경을 했네요. 차후 발견으로 단독 소유로. 일단 이 부분도 협의에 의해서는 어떻게 됐겠죠. 이 이후의 등기가 11페이지거든요. 이게 예전에도 제가 가끔씩 이런 등기는 열람을 수시로 하면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말소된 이후에는 말소되지 않았다라고 아무리 보려고 해도 말소된 게 보이니까 자꾸 거슬려요. 말소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고 이걸 좀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수시로 열람을 하는데 2023년 10월 9일이니까 지금 한 달이 채 안 됐어요. 이 과정 준비하면서 보조자료로 열람을 다시 해봤던 건데 폐쇄됐지요? 이 폐쇄된 기록이 표제부 표시번호 2번 밑에 등기 기록 폐쇄한 날이 2009년 6월 8일. 근데 표시번호 2번이 갑구 6번 등기하였으므로 건물 같으면 멸실모르는 게 있을 텐데 토지죠. 표제부가 문제가 아니라 갑구 6번 등기하였으므로 1번 등기 말소해서 표시번호 1번 말소가 되고 이 등기 주소 지금 정확히 있습니다. 동이면 적할이 300번지. 지금 인터넷 열람이시던 등기소에 가셔서 현재 등기 열람하시면 등기 없음으로.
폐쇄 등기를 불러서 열람을 하시면 명의인 없음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열람이 돼요. 등기 명의가 없습니다. 아까 주성화 씨가 토지 대장상에는 등록이 되어 있지만, 등재가 되어 있지만, 보존 등기는 홍재욱 씨하고 윤경욱 씨가 했었잖아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그리고 이게 보증서 위조에서 해서 무효로 됐다라는, 아까 299번지는 누군가 대위 등기를 안 해서 무효인 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근데 이거는 주성화 씨의 외손주가, 주성화 씨가 남자분이세요? 주성화 씨가 따님만 둘이 있었는데, 이거와 관련된 판결문도 예고 등기가 있어서 이건 입수를 했지요. 1심, 2심까지 갔는데, 따님만 두 분이 있었어요. 출가한 딸. 그 중에 첫째 딸이 일찍 사망을 하고, 첫째 딸의 아들이 돌아가신 외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소송을 합니다. 아까 구예보 씨, 윤정훈 씨, 홍지웅 씨를 상대로. 이거 우리 외할아버지가 송효명 씨가 사정받은 토지를 넘겨보라고 등기만 안 해놓으실 분인데, 당신들 특별조치법 때 보증서 위조해서 했잖아. 무효니까 돌려가해서 보존 등기 자체를 말소시켰으니까 등기가 없는 거예요. 토지 대장은 있는데 지적 제조사 완료돼서 지적도까지 완벽하게 있어요. 지적도까지. 그런데 등기는 없습니다. 이전 등기 발표하면 보존 등기는 남아있잖아요. 보존 등기 자체를 후손들이 대위로 110년 만에 발표를 해서 찾아왔어요. 다시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상속인들이 많지만 혼자는 못하죠. 대위로 또 해야 되겠죠. 근데 이분들이 거기에 상속이, 주성화 씨는 사망을 했겠고, 그 배우자가, 주성화 씨 사망했다고 나와요, 판결에. 그리고 배우자가 호주 상속을 했다가 딸만 둘 있으니까 호주 상속할 사람이 없어서 배우자가 상속을 부민법 시작을 했었어요. 했다가 그 주성화 씨의 외손주가 외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일단 돌려는 놨는데, 그 따님 두 분의 후손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전부 상속인이니까 상속 등기를 제대로 하려면 혹시 이분들이 자손이 번성해서 해외에 나가가 계시면 그냥 두고 있다가 한 10년, 15년 뒤에 또 특별조치법이 있으면 그때 할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다른 특별법이 제정됩니다. 이 땅은 있는데 지적도도 있고 토지대장도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지적도, 토지대장, 토지 등기 다 있는데 땅이 없었잖아요. 이거는 등기만 없습니다. 2번지 열람을 하시면 폐쇄 등기는 이렇게 명의인 없음으로 등기는 되지. 왜냐하면 보존 등기 했던 사람들이 말소가 됐으니까 명의인이 없는 거지. 을구 아예 없었습니다. 12페이지. 등기 보존 등기 했다가 토지대장에 있었던 것처럼 12페이지 보시면 구예화 씨, 윤정훈 씨, 홍재욱 씨 이렇게 되고, 지금 말씀드린 내막은 순위번호 3번에 12페이지 예고 등기가 있었지요. 등기 원인에 영동지원 소재기에서 2006 가단 2390, 이거 해당 법원에 판결문 제공 신청하시면 한 일주일 있다가 수수료 1,000원 납부하라고 연락을 되고, 납부하시면 또 메일로든 직접 방문하겠다든 선택하시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입수하신 뒤에 다시 항소를 했는지 오셔서 항소심 판결까지 입수를 했습니다. 거기서 종결됐고요. 그리고 그 근거로 다 보존 등기까지 말소됐으니까 2009년 6월 8일부터 이 등기는 없는 거예요. 근데 등기도 없는데 지적 제조사 사업은 완료가 돼 있어요. 그건 토지 대장을 본 거랍니다.
어떤 분이 혹시 오셔서 토지 대장이나 이런 거 들고 오셔서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네. 이런 등기, 이런 대장 처음 보네.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제는 그거 뿌리까지 찾으려면 100년 전 거슬러 올라가야 돼. 이 말씀은 한 말씀으로도 아마 하실 겁니다. 13페이지가 이 소송이 진행된 판결문은 여기서 다 못 드렸지만 사건 기록입니다. 영동지원 2006가단 2390 소유권 보존 등기 등 말소. 지난 시간에 보셨던 소송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랄지 이런 거 했으면 그 소송물이 그 청구권인데 그건 토지 인도 소송이었고요. 여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 등 말소니까 김종대 씨 이분이 주성화 씨의 손자예요. 주성화 씨가 이분의 외할아버지. 애신해서 소송을 해서 돌려받지만 자기 앞으로 단독으로는 또 못하죠. 상조분들이 있으니까. 14페이지의 당사자 내용의 원고 김종대 씨, 홍재욱, 구예기, 윤정훈 씨. 구예희 씨가 윤주홍 씨의 배우자였었고 윤정훈 씨는 아들이었어요. 이렇게 진행이 된 토지입니다. 지난번에 299번지 보셨고 지금 300번지 보시잖아요. 그 일대 토지들 금강 뷰 좋으시잖아요. 그죠? 앞에 지난번에도 보셨고 앞에 펜션도 있고 면적 2,400평방미터면 아주 정원주택이나 좀 있으신 분들은 욕심 나세요. 근데 토지 역사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아마 주변에 인근 부동산 가셔도 지금 여기 공부하시고 확인하신 분들만큼 모르세요. 지금 중개자님이시잖아요. 이렇게 안 보시잖아요. 거기 계신 분들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이거 불자고 하지 마. 뭘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장부를 봐야 되는지도 모르실 대로 거기 지금 대대로 몇십 년째 소송하면서 불자고 안 해.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찾아 들어가셔서 판결문 보시면 저는 여기 실제 현장이 어딘지 몰라요. 그냥 위성으로 보니까 흔히들 생각하시는 지역인 것 같고 대충 어디쯤인지는 알 것 같은데 그냥 책상에 앉아서도 소리만 보고도 권리관계 이렇게 준비하신 상태에서 현장에 가보시면 현장 보실 때 토지 모양이 달라 보여요. 느낌이 달라 보이고 공기가 달라 보이고 그렇게 먼저 준비를 하시고 아니면 현장을 보시고 이렇게 모아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 둘씩 보충을 나가십니다. 잠깐 쉬셨다가 다음 차를 보시죠. 예.